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제가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인공지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쪽에 대활약을 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1인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시간 확보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혼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 스스로가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퀵 서머리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미존 선정 최고의 미국 주식 5 이렇게 29분짜리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의 그 서머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CNBC 뉴스 같은 거를 뭐 서머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2분, 3분짜리 CNBC 뉴스를 잘라서 이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3분짜리 영상이지만 제가 작업하고 편집하고 이럴 때는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채로운 컨텐츠를 인공지능과 손을 잡고 제가 여러분들과 생산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주원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월요일에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떨어졌는데요. 0.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0.01%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0.67% 하루 만에 급상승하면서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 주식의 이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인바이테가 가장 좋았습니다. 13.93% 하루 만에 급등했고요. 펠로톤이 이번에 룰루레몬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6.73%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13.23%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어제도 5.34% 올라가면서 한 주 만에 16% 넘게 상승한 셈이고요. G스케일러가 플러스 3.41, 엔비디아 플러스 2.95, 구글이 플러스 2.52, TQQQ 플러스 2.39, 메타 플러스 2.2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92, 아마존 1.84, 추이가 1.81%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이끌어 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가장 위에 보시면 인바이트의 주가가 거의 14% 정도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인바이트의 주가가 점프를 했다. 왜냐하면 FDA, 미국의 식약청을 얘기하는 거죠. FDA가 승인을 했다. First of its kind니까요. 이런 종류에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냐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식별해내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사상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 인바이트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주가가 무려 50%나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3.93%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검사는 혈액 샘플에서 이제 추출한 DNA가 있잖아요. 이 DNA를 사용을 해서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그리고 위장계의 그 모든
모든 암들을 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암을 유발하는 47개나 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한 혁신이 인바이트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상업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바이트의 미래가 정해지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원 탑10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CI가 어제 5.34% 올라가면서 한 주 만에 16% 넘게 상승한 셈이고요. 엔비디아는 2.95%,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92, 아마존 플러스 1.84, TSMC 0.86%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플러스 0.5,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0.45, 우버, 팔란티어, 그리고 소파이는 빠졌습니다. 세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영국 쪽에 커다란 계약건이 하나 있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NHS라고 부르는 영국의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국민의 의료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형 계약을 팔란티어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가 나오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조만간 발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좀 아쉬운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가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던 한글로 번역된 번역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 테슬라의 3분기 판매 실적입니다. 어제 이제 테슬라가 3분기니까 7, 8, 9죠. 3개월 동안 판매된 판매 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오늘 발표하기를 어제 발표한 거죠. 2023년 3분기 3달 동안 43만 488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일단 생산 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지 못했던 거죠. 판매 대수는요. 43만 5,059대에 그쳤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 대수가 줄어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발표된 것처럼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어닝 발표할 때 이미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된 가동 중단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물량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덧붙여서 올해 총 판매량 목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거든요. 따라서 2023년 전체적인 판매량 목표인 180만 대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작년에 130만 대를 팔았고요. 올해는 180만 대 문제없다. 4분기에 많이 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기랑 좀 비교를 해보죠. 2분기에는요, 46만 6,140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생산 대수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47만 9,700대나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47만 9,000대에서 지금 생산 대수가 43만 대로 줄었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산 대수가 많이 줄었던 이유는 공장 업그레이드 때문에 공장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거리가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18일 날 드디어 어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이 어닝 결과에서 어떠한 실적이 발표될지, 특히 이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어닝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뉴스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테슬라가 어제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일단 중국 쪽을 보시면 테슬라가 업데이트된 모델 Y를 전격적으로 출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테슬라는 판매 가격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그냥 동결을 시키고요. 대신 일부 기능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업그레이드 버전 모델 Y는 중국에서만 출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개선이 됐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휠 디자인이 새로워졌다. 깔끔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속 시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5.9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모델 Y 버전의 시장 가격은요. 26만 3,900 위안으로서 예전 버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달러로 환전하면요. 36,700달러로 굉장히 좀 세련된, 그리고 디자인도 좋아지고 조금 더 기능이 향상된 이러한 모델 Y를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후륜 구동 모델 Y가 이제 재출시가 됐는데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출시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슬라는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3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어젯밤 늦게요, 미국에서 후륜 구동 방식의 모델 Y를 재출시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 내용에 따르면요, 후륜구동 모델 Y의 시작 가격은 43,990달러다. 따라서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됐다. 예전보다 싸게 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242에서 260마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재출시된 모델 Y는 더 저렴한 리튬 인산철 또는 우리가 LFP라고 부르는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지난 4월 달에 발표했던 마스터 플랜 파트 3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LFP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표준 주행거리 차량, 즉 이제 모델 Y라든지 모델 3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화학물질, 즉 LFP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장거리 차량, 뭐 이제 트럭을 얘기하는 거겠죠. 트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화학물질, 하이 니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41페이지나 되는 이 문서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밝혀졌냐? 테슬라가 이제 중형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차량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재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저렴한 배터리를 삽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Y를 조금 더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요, 마진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판매량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 언급된 마스터 플랜 파트 3의 문서를 여러분들께서 좀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미준 멤버십 플랫폼 오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 역시도 여기에 올려놨거든요. 따라서 영어로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마스터 플랜 파트 3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번역본을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뭐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도 좀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투자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10월 2일이었죠. 하지만 10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가 4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4분기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각종 투자기관은요, 그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탑픽을 골라서 이제 리스트로 투자자들과 공유하는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골드만삭스가 탑픽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편입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골드러시 시대의 주요 삽과 곡괭이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제가 예전에 2020년에 엔비디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만 부자가 됐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굉장히 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스마트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청바지를 판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삽, 곡괭이, 이런 거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는 인공지능 골드러시 시대다.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한몫 벌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GPU를 판매하면서 이 삽과 곡괭이를 판매하던 공급업체처럼 떼부자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는 너무나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골드만삭스의 컨빅션 리스트에 엔비디아 주식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냐?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높은 경쟁 우위가 있다. 따라서 상품 경쟁력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경제적 해제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좋은 부분은 뭐냐면 고객사들이 점점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향상된 그 GPU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도 엔비디아가 최고인데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반도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배포를 서두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이 인공지능과 한몫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 러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좀 비싸도 무조건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당분간 가속 컴퓨팅 업계의 표준으로서 엔비디아가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골드만삭스는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495달러에서 605달러로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거의 4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미 주가가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기 매출을 봐도요. 굉장한 소식을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고된 분기의 매출은 총 135억 달러였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 예상 있잖아요. 이 예상치를 20억 달러나 상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지금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추가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일단 공급망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건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관련된 GPU 즉 H100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없어서 못 팔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TSMC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가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점점 더 많은 GPU를 판매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다가오는 하나의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마진 확대입니다. 마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은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골드만삭스의 2024년 엔비디아 이익 예상치는 18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다른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중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15% 정도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직도 월가에서는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믹스 개선입니다. 비즈니스 믹스가 뭐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 소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들어가는 GPU도 판매를 하고요.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는 GPU,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비즈니스 믹스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용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용 칩은요. 굉장히 가격이 높죠.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마진이 좋은 상품이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이 총 마진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는 GPU,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따라서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그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진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엔비디아한테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업데이트한 컨빅션 리스트에는요. 다른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옥타라든지 신타스 그리고 퀀토릭스 이런 종목들이 추가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반면 원래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탈락된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나갔고요. 그리고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 JCI를 삭제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모간 스탠리도 그들의 탑픽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탑픽이 아니라 최고의 AI 수혜주 탑7을 발표했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AI 중심으로 좀 주식이 상승을 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제 생각에는 모건 스탠리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대형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규모로 빠지면 JP 모건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부분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고의 은행이다, 최고의 은행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투자 관련해서는, 따라서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최고로 좀 인정을 받는 투자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최고의 인공지능 수혜주 탑7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좀 인정받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식이 선정이 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인공지능 성장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테크 주식의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 바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키스 와이스고요. 키스 와이스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가의 8,54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9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탑 1%죠. 따라서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구나. 석세스 레이스를 보시면요. 주식을 10개 정도 추천하면 그 중에서 6개에서 7개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5.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시죠. 워크데이가 나오는데요. 바이 의견을 받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까지는 14.6% 남아 있습니다. 인투이트 역시 바이고요. 매수 의견 1.39%밖에 상승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CRM,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홀드고요. 오라클도 홀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거의 29%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도비도 바이 26.65% 상승 여지가 남아있죠. 3사라는 홀드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등장하는데 팔란티어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9달러니까요. 지금 현재에서 40% 이상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반대죠. 바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215달러이기 때문에 42%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홀드, 보유 의견을 받고 있고 마이너스 20% 굉장히 좋지 않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애널리스트 키스 와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말부터 이제 챗GPT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초기 논의는요. 대부분 다 소비자 시장 쪽의 기회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챗GPT 갖고 뭐하나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생성형 AI 능력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기업들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은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3년 동안 노동력의 44%가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4조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인력이 인공지능과 맞닥뜨릴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뭐 같이 인공지능과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건비가 4조가 넘는다는 거죠.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는요. 25% 그리고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업 중심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러한 변화의 큰 수혜주 중에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약 5%를 점유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지출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1,500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IT 기업, 인터넷 기업, 반도체 업체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서 인공지능 수혜주를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선정한 7개의 AI 혜택 수혜주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어도비, 세 번째는 몽고디비, 네 번째 팔로알토, 다섯 번째 파이브나인이고요. 여섯 번째 알파벳, 그리고 일곱 번째 엔비디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목표 주가까지 굉장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4.8%, 그리고 파이브나인은 32.2%,
30%,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는 38.8%, 어도비도 29.4%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31.4%나 현재 주가에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앞날이 밝다라고 모간 스탠리에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뉴스는 아닙니다. 종목 분석 기사인데요. 제가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 분석 기사 중에 어제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애플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열풍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월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50나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인데 주가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월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테크주들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변한 상황이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의 논점은 이거라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수혜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도 재무적 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주식이다. 따라서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투자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1일부터 기업 고객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어파일럿을 출시한다. 그래서 사용자당 월 $30를 내야만 이걸 이제 코어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적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의견에 따르면요. 하나의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구현하는 데는요.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비싼 돈을 그냥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초반에는 일부만 사용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채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2개월에서 길면 3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이제 코파일럿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기업들이 적용하는 데는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인공지능은 너무나 빨리 지금 혁신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3년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1년 정도면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 채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맥쿼리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요. 오피스 고객의 만약에 10%만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다면 AI가 매출을 $140억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보코 ISI는 2027년이 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매출이 $1,000억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AI 관련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 메가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23년 회계연도에 매출이 $2,12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보코 ISI가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에서만 $1,000억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AI 쪽에서만 4년 만에 매출을 5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그러니까 2027년에 대한 매출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3,410억인데요. 이거는 사실 2022년 중반에 이제 2027년에 대한 매출 전망이 발표됐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혜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뿐만이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27년 회계연도에 대한 EPS 목표치는요. $16.18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AI 열풍이 불기 전인 2022년 작년 9월 수준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거보다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부 애널리스트의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치의 대부분은 실제로 AI로 인해서 즉 코파일럿이라든지 애저에 이제 인공지능이 접속되면서 나타나는 시너지라든지 빙에도 이제 그 AI 때문에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한 상승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까지도 실적 예상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16.18라는 2027년 EPS 목표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반영이 돼서 이게
뭐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곱하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은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배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5배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5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왜 애플 주식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애플은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굉장히 좀 하드웨어 제품이 많이 팔렸잖아요. 따라서 그때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매출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AI 기회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관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과거 2, 3년 동안 하드웨어 많이 팔아서 배출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성장률은 15%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경우는 25배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애플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멀티플이 더 높다라고 나와 있죠. 27배라는 굉장히 높은 PER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현재 2배 정도의 PEG 레이시오로 거래가 되고 있다. PEG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그게 지금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면 애플은요, 이게 PEG가 지금 3.0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률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애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성장률을 봐야 된다. 그리고 AI 제품의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굉장히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얘기는요, 연간 매출이 1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EPS 성장률은 15%를 넘어가서 뭐 2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이 만약에 이 순이익 성장률이 20% 가까이 되면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뭐 투자 자금이 넘쳐나는 투자자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투자 자금이 제한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요. 돈이 없다면 애플 주식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PEG 레이시였죠. 따라서 PE를 그로스로 나눴을 때, 성장률로 나눴을 때 2.0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애플에 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미주온 탑10에 속한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PEG 레이시오가 가장 좋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PEG 포워드가 나와 있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지금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 PEG 레이시오가 가장 좋은 종목은요,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 레이시오가 35배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5배 넘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PE 레이시오는 그렇게 낮지 않죠. 하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치를 성장률로 나누면 0.52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률 대비 굉장히 건강한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이 우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 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P 레이쇼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성장률까지 가미를 하면 0.82까지 PEG 레이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성장률 대비 굉장히 건강한 밸류에이션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과거 12개월 동안은 아직까지는 적자죠. 하지만 향후
12개월 동안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버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70배 정도 올라가 있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PEG를 보시면 1.07까지 떨어진다. 나쁜 수치가 아니죠. 자, 엔비디아도 괜찮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현재 40배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PEG는 1.21밖에 되지 않고요. 아마존을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 포워드로 57배, 굉장히 높죠. 하지만 PEG를 보시면 1.55밖에 되지 않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17.7배, 그리고 PEG는 2.0.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25가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오히려 더 좋은 PEG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TSMC는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좋지 않은 매출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PEG를 보시면 지금 2.9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PE 레이쇼는 괜찮죠. 17.6배고요.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72.86배라는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PEG를 보시면 현재 3.07까지 올라가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좀 불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고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이 매니지먼트에서는요, 4분기부터 우리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CNBC의 CEO 호스트 짐 크레이머의 투자 조언입니다.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채권의 금리가 너무나 높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메가테크 기업들로 피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우량한 기업으로 잠깐 피해 있어야 된다. 메가테크 기업이 가장 적절한 투자처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시죠. 월요일 날 CNBC의 쇼 호스트 짐 크레이머가 대부분의 주식이 채권 시장의 중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채권 시장의 중력이 뭐냐면요, 채권의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멀티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딱 중력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막 20배, 30배까지 올라가 있는 주식의 멀티플이 막 그 이하로 쭉쭉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원금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원금을 보존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리스크가 들어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리스크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보유한 몇몇 저명한 테크 기업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요, 나스닥에 속해 있는 7개의 메가테크 기업 종목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빵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 빵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바로 짐 크레이머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만든 빵을 완전히 이제 폐지시키고 지금부터는 매그니피센트 7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7개의 메가테크 기업은 애플, 아마존,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 수익률의 급등은 시장의 대다수에게 나쁜 소식이다. 하지만 대형주, 우리가 보통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한테는 예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채권 시장과의 경쟁을 견딜 수 있는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제품의 수요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도 계속해서 잘 판매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현금이 두둑한 기업은 굉장히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메가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 포지션을 이용해서 약간의 이자 수입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판단이 틀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들은 엄청난 승자가 되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추가 수익이 앞으로 그들이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있는데 이거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같은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수년 동안 현금을 비축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짐 크레이머가 보기에는 이러한 주식들,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나 장기적인 가치에 걱정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이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진정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들 메가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재무제표가 인정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킨알파 들어가서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4,400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5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현금 보유가 많은 종목들 순서로 랭킹을 좀 봤는데요. 구글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탈 캐시가 118.33 빌리언이거든요. 1183억 달러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111.26 빌리언, 3위는 아마존입니다. 63.97, 애플이 62.48, 메타가 53.45 빌리언, TSMC가 47.79 빌리언, 테슬라가 23.08, APO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20.98, 엔비디아가 16.02, CRM이 12.40, 그리고 브로드컴이 12.0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많으면 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은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채 현황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현금이 많다 그래도 이자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자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수로 오셔서 부채로 오셔서 중간에 보시면 인트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있잖아요. 이 순이익하고 이자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이익이 이자로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가, 요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구글은 굉장합니다.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순이익이 243배입니다. 따라서 말도 못하게 순이익이 많은 거죠.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는 굉장히 작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비용에 비해서 순이익이 217배고요. 에어비앤비가 122배, 디어가 122배, 테슬라도 88배나 되고요. ASML이 86배, ST마이크로가 84.5배, TSMC 84배, 그 밑에 페이콘 같은 경우는 84배,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72배, 엘버말이 60배, SQM 55배,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44배고요. 엔비디아가 41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은요, 굉장히 건강한 부채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